근데 또 오랜만에 뜻이 하나로 모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자, 예비 타당성 기준 변화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데, 자, 박 교수님, 이게 여야가 이렇게 목소리가 맞아 떨어진 데는 또 그들 나름의 어떤 이득과 관련돼서 올바른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또 선거가 다가왔구나. 그러니까요. 선거가 오니까 소위 선심성 예산, 네. 지역 민원 해소용 예산, 이거를 갖다가 뭐 하겠다 발표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보면 예. 총 사업비가 50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예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500억이 넘는 큰 사업들의 공약을 걸 거면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공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예타의 기준을 500억이 아니라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예.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1000억 원 이하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전국이 선심성 예산의 공사판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하나, 뭐 철도라든지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타를 면제하자는 지금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여야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국가 재정을 갖다가 우려하면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아까 우리가 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가 재정이 빵꾸날 수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는데, 도대체 자신들의 어떤 그 밥그릇, 선거 때 그런 그 표와 연결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은 1도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연말에 이거 쪽지 예산 넣는 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보다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예. 쪽지 예산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가 아니에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선거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이런 뭐라 그러죠? 뭐 유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유혹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다 넘어간 거 아니냐. 반성해야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흔히들 그 BC값이 안 나오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도 잠재적인 적자 양산소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타를 하는 건데, 뭐 1000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그 이하는 무조건 그냥 진행을 한다. 그럼 그렇게 진행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당장 표를 얻자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타라고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취지는 예를 들면 예산 낭비를 막고 중복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또 포퓰리즘 정책을 제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업자와의 유착 뭐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겠다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아마 대표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실은 계속해서 약간씩 좀 풀어왔죠. 50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거 기준을 1000억까지 지금 높이겠다는 건데, 그럼 정부도 사실은 일정 정도는 지금처럼 부동산이라든가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결국 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개발 사업이 가장 효과가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만들어야지만 지역에 돈이 돌고 또 그것이 또 지역에 어떤 낙수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의 재정을 과연 이대로 그냥 두고 우리가 과연 이런 난개발을 계속 그냥 부추겨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의 공감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원래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짓에는 금방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쉬워하는 거는 국회 내에 제3의 정치 세력이 없다. 적어도 정의 혹은 공정, 그리고 비타협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이런 정치 집단이 있다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나쁜 짓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현 평론가께서 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재밌게 표현하시려고 나쁜 짓 이러셨는데, 물론 그 예타가 면제되는 지역 사업을 수혜를 입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짓일 수 있죠. 하지만 잠재적으로 국가 예산, 그때 또 국가 예산이 재정 악화로 나빠지면 그것도 누가 책임을 질 일이냐, 그때 고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어찌됐든 예타 면제 기준 금액 변경 24년 만입니다. 근데 또 마침 총선을 1년도 안 남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침체되는 게요. 네. 공항이 없고 철도가 안 들어오고 예. 도로가 없어서 지역이 침체돼 있냐?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소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과 함께 가야지 네.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공항 유치하면, 철도 유치하면, 도로 유치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일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돈 아무리 쏟아부어도 지역이 살아나질 않아요. 인구는 줄어들고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재정 건전성을 금과 옥조로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네.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예타를 갖다가 1,000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해버리고 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찬성해버리면은 예. 그럼 이제까지 국가재정 건전성 얘기한 거 뭡니까 도대체?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선거 앞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원칙과 무슨 뭐 철학 이런 거 싹 다 내버리고 한편이 되는 모습 보면 네. 아 역시 정치권은 정치권이구나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타 조사 면제 기준 완화, 재정이 충분하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의 국가가 되면 선심성 예산 쓸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복지 비용 증가하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도 뭐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겁니까 지금? 뭐 그런 셈이죠. 네. 뭐 원래 여야 정치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합의를 상당히 좀 지연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네. 지금처럼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이거 조금 국가 재정을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을지라도 예. 이건 함께 가야 돼라고 한다면 또 이런 거는 또 합의를 맞추죠. 근데 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채무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인 채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네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예, 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무작정 국가 재정에 대해서 탐을 내고 그걸 지역 네네. 발전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가 조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